지구 둘레가 몇만 킬로미터인지는 아시죠? 4만 킬로미터잖아요. 번개는 1초에 지구를 2.5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피하냐?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면 돼요. 이렇게 슬슬 떨어질 수 있다 참. 휴대폰 잠깐 놔두고 휴대폰 생략,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빈둥빈둥 옛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열사병 얘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름철의 대표적인 온열 질환인데 이거 말고 또 그러면 여름철에 법의학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게 무엇인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엔 꽤 많이 물어본 게 있었어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느냐? 그래서 이런 걸 팬데스라고 하는데요. FAN, 팬이 이제 선풍기잖아요. 그리고 데스가 죽음이니까 선풍기 때문에 사망하는 게 맞냐? 이제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는. 선풍기로 사망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뭐 음모론은 많죠. 정부에서 뭐 이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모자랐으니까 뭐 그랬다라는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마침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쐬고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게 왜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선풍기가 틀면 왜 죽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옛날에 모 의과대학 교수도 죽을 수 있다 선풍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첫 번째 이유가 저체온이에요. 이제 선풍기를 틀고 자면 혹시 체온이 떨어져서 죽지 않느냐?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풍기라는 거는 시원한 건 우리 몸에 기화라고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이제 기체가 되면서 주변 열을 빼앗아 가면서 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원리인데 그래서 더운 여름날 땀방울 있을 때 선풍기 바람 불어오면 식으면서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런 원리인데 그것 때문에 중심 체온이 사망에 이를 정도면 34도 이하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코마에 빠진 사람들이 큰 종합병원에 오게 되면 이 코마, 콘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체온요법이에요. 이 저체온요법을 쓰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만약에 선풍기만으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그냥 뭐 코마에 빠진 사람 선풍기 한 2대 켜놓고 저체온요법이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실험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은 힘들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방문 닫고 선풍기를 쐬면 공기가 모자라서 이산화탄소가 충만해서 방 안에 사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환기가 안 되는데라도 산소가 결핍이 돼서 죽으려면 거기를 완전하게 밀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대단한 기술을 요하거든요. 아무리 창문을 닫았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다, 공급이 된다. 그리고 선풍기의 모터 자체는 촛불처럼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소가 모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또 아니 얼굴에 쐬면 숨 막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선풍기 바람이 한 6, 7m/s 그러니까 1초에 한 6, 7m면 강풍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정도의 숨이 막힌다면 폭풍우 치는 날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숨 막혀 죽어야 되잖아요. 막 바람이 쌩쌩 부는데 폭풍우 치는 날 막 7, 8m/s보다 더 강하게 바람이 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초속 7, 8m. 결론적으로는 선풍기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와서 우리나라 선풍기는 좀 특이하게 모든 선풍기에 타이머 넙이라고 그래서 똑깍 해서 몇 분 뒤에 꺼지는 거 타이머 장치가.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남아 이런 데 나가 보시면 타이머 넙, 즉 그 타이머가 거의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계속. 그래서 이거 켜고 잤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오히려 너무 그 더운 데서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켜면 좀 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모터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망에 이를 정도냐라고 부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전에 되게 좀 재밌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항소심에서 바로 깨졌지만 에어컨을 켜놓고 잤는데 에어컨이 외적 요인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켜고 잤는데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범인은 에어컨이냐? 이렇게 얘기하긴 힘들어요. 뭐 냉방병 얘기를 하시는데 흔히 냉방병은 질병명이 아닙니다. 그냥 컨디션이에요. 이건 그냥 다른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긴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냉방병으로 사망한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여름철에는 또 뭐가 날까요? 날씨가 불안정하니까 아무래도 뭐 천둥, 번개가 많이 치죠. 혹시 번개는 뭔가요? 맞아요. 전기입니다. 이 번개는 구름 속에서 생기는 전기 방전이에요. 구름은 아주 높은 데 있는 구름은 양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 구름은 음전하를 띠는데 원래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가 방출이 바깥으로 되는 거예요. 많은 번개는 그냥 구름 속에서 과과강 해갖고 우리 왜 항공기 재난을 다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항공기가 막 가는데 막 지지직 막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보통 구름 위에 보이는 게 벼락인데 근데 이게 땅으로 떨어지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낙뢰. 그래서 이 벼락은 뭐 다 합친 거예요. 구름 위에서 막 치는 거, 구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 다 합친 벼락이고 되게 이게 떨어진 거를 낙뢰라고 해요. 벼락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 돌아가시진 않아요. 지난 10년간 한 30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검사를 했고요. 근데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부상 입은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럼 벼락을 맞으면 왜 위험할까? 벼락은 일단은 몇 볼트나 될까요, 혹시? 수억 볼트에 해당돼요. 그래서 뭐 전압으로 따지면 수억 볼트고 3만 암페어 정도가 흘러서 이 정도 자체가 굉장히 근데 1초가 안 돼요. 빠지직 하고 나오는 건데 1초가 안 되지만 그 자체가 워낙 강력한 거라 직접적으로 맞으면 사망할 확률이 한 50% 정도 돼요. 특히 머리에 맞게 되면 한 80%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벼락을 맞으면 왜 죽냐? 심장이 전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뛴다고 그랬는데 이 심장의 전기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심정지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뭐 가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벼락 맞으면 머리가 이렇게 막 쓰고 막 까매지고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 효과고 진짜 위험한 거는 첫 번째 심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은 물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저항이 높아요. 저항이 생기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몸이 타요. 근데 타는데 좀 특이하게 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나뭇가지가 몸에 쭉 새겨지는 거. 그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뇌격근이라고 하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리텐버그라고 그래서 몸에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뇌도 그래갖고 이걸 꽝 치면 막 벼락이 떨어지면서 몸에 막 이런 문양이 생긴다 막 이런 무협지에 나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무협지야 뭐 다 말이 안 되지만 재미로 읽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몸이 타면서 또 아주 큰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정도가 돼요.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거는 인다이렉트 플래시, 사이드 플래시라고 그래서 이게 전기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 손상이 많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벼락에 맞더라도 다 죽는 게 아니라 반만 죽어요. 반 정도. 특히 머리에 맞으면 80%인데 그냥 몸에 맞으면 한 50% 정도거든요. 근데 간접적으로 맞은 사람도 가장 많이 손상받는 부위는 어디냐? 고막입니다. 고막은 80%가 손상이 돼요. 고막이 그러면 재생이 되느냐? 이 정도면 재생이 되죠. 저 정도면 재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제 고막의 파열이 양쪽 고막 파열이 오는 게 거의 80에서 90%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신 화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좀 특이한 화상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일단 살아나기만 하면 회복이 돼요. 우리 인체는. 이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문제죠. 그럼 어떻게 피하냐? 어떻게 피할까요? 행정안전부에서 30-30 룰이라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뭐냐? 일단 여러분 벼락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1초에 얼마나 갈까요? 10만 킬로미터를 가요. 빛의 속도는 얼마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3분의 1이에요. 아, 이 잘 안 와닿나 본데 지구 둘레가 몇만 킬로미터인지는 아시죠? 4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1초에 지구를 8바퀴 정도 돌죠, 빛이. 근데 번개는 1초에 지구를 2.5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피하냐? 대신 천둥이란 게 같이 쳐요. 꽝꽝꽝 하면서 딱 번개가 쳤는데 천둥은 좀 이따 쳐요. 왜? 얘는 정말 빠르고 천둥은 음속이니까 1초에 기껏해야 많이 못 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속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꽝꽝꽝 하고 천둥이 들리면 30초 내에 피하시는 거야. 어떻게 피하냐? 일단 서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막 키 큰 분들 또 아니면 가까운 나무 밑에 있어도 좀 위험해요. 들판에 서 있으면 제일 위험하고 차라리 나무 밑이 낫겠다. 왜냐하면 나무가 커버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하지만 결론적으로는 30초 내에 안전시설로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분 동안 번개가 치면 그거 보고 한 30분 동안 어영부영하고 기다린다. 이게 제일 안전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벌어질까요? 바닷가. 바닷가가 대기 상태가 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천둥이 치면서 양양에서 한번 그 왜 서퍼들의 고향 거기서 한번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마 돌아가신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뉴스 나왔죠. 그래서 그런 좀 탁 트인 공간에서 만약에 우레를 들었다, 천둥을 들었다, 그러면 일단은 좀 피해 보는 게 별로 많이 생기지도 않는 거 아니냐? 맞아요. 사망자는 적은데 부상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다음에 방전된 게 물이나 심지어 전선에 떨어졌는데 텔레폰을 중간에 들고 있으면 이거의 전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우리 저기 전차에서 이 위에 있는 그거 몇 볼트인지 아세요? 25,000볼트예요. 전차를 움직이는 게. 근데 수억 볼트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만약에 피할 때가 마땅치 않으면 바위 옆이나 낮은 곳에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슬슬 앉아서 떨어질 수도 있다 참. 그냥 앉아서 그냥 빈둥빈둥 내 생각하고 있는 힘껏 부모님께 사랑한다 표현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